안녕하세요. 이종훈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시간은 늘 부족하고 해야 할 것은 많고 합격한다는 이 압박감에 가슴이 먹먹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답답한 가슴을 뻥 뚫어줄 수 있는 10개년 회차별 기출문제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33회부터 24회까지 총 400문제가 됩니다. 수험생 여러분, 우리는 합격이 목표입니다. 평균 60점이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10개년 회차별 문제를 풀다 보면 공통 분모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즉,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죠. 매년 10년 매해마다 나오는 문제가 있고 어쩌다 10년에 한 번, 두 번 이 정도 나오는 문제들이 있죠. 선택과 집중하셔야 됩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핵심 단어, 키워드를 분석하는 거죠. 회차별 이 강의의 특징은 매 문제마다 결국은 400문제입니다. 키워드 찾는 연습을 할 겁니다. 핵심 단어가 무엇일까? 그러다 보면 직관적으로 정답 찾는 기술을 익히게 될 겁니다. 기준을 익힌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33회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33회 기출시험입니다. 이 파트는 세 파트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41번부터 50번까지 총칙 한 파트, 51번부터 64번까지 물권법 한 파트, 그리고 65번부터 74번까지가 계약, 75번부터 80번까지가 민사특별법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칙, 물권, 계약, 민특 세 파트로 나눠서 설명드립니다. 출발하겠습니다. 41번 단독행위 문제입니다. 없는 단독행위, 그렇다 한다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없는 단독행위 두 가지로 구별됩니다. 10년간 3회 정도 나왔네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풀어가는 경우는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있는 단독행위는 도달, 없는 단독행위는 도달 여부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한다. 1번, 착오가 있게 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도달해야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무권 대리 불확정 무효 관련돼서 본인께서 추후로 인정하는 것도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할 때는 법정 대리인 동의를 맡아야 됩니다. 동의 없이 하게 되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가 되지요. 동의도 역시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네 번째는 손자에 대한 부동산 유증. 할아버지께서 손자에 대해서 자기의 특정 토지를 유언장에 증여하겠다 하고 돌아가신 거죠. 이때 유증은 유증자 할아버지가 사망하면 유증의 의사표시가 손자을에게 도달하였는지 관계없이 사망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답은 4번. 다섯 번째, 채무 불이행 중 이행불능으로 들어가게 되면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는데 역시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풀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다른 걸 한번 제안할게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세 가지만 기억한다.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포기. 그래서 여기서 유재석이 보내온 소포 이렇게 딱 정리를 하세요. 유재석 보내온 소포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기준이 생겼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유재석이 보내온 소포가 아니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기억하시면 돼요. 연습해 볼까요? 취소가 나왔습니다. 유재석이 보내온 소포가 아니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추인도 유재석이 보내온 소포가 아니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동의도 유재석 보내온 소포가 아니므로. 해제, 유재석이 보내온 소포가 아니므로. 그러면 앞으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문제가 나오면
기준은 뭐다? 유재석이 보내온 서포. 즉 원리, 논리로서 풀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키워드로 유재석이 보낸 서포로 기준을 잡아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리되는 느낌이 없는 그런 시험 준비는 의미가 없습니다. 정답 찾는 기술, 유재석이 보낸 서포 꼭 기억해 두기. 다음 문제 갑니다. 무효인 법률 행위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목적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10년에 10회 나왔으니 매년 나오는 문제죠. 판례 태도를 묻고자 합니다. 적법성은 단속 규정과 효력 규정, 타당성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그리고 부동산 이중 매매와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타당성 영역이죠. 단속 규정 걸리면 처벌받으나 계약은 유효. 효력 규정은 말 그대로 효력 위반했으면 처벌도 받고 무효.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선풍기 무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 부동산 이중매매는 적극 가담 무효. 불공정 법률행위는 폭력행위로서 무효입니다. 그래서 총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꼭 판례 태도를 기억해 두셔야 되죠. 그러면 1번 같은 경우 기업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서 직접 중개 의뢰인과 체결한 주택임대차 계약이죠. 개공은 중개 의뢰인과 직접 계약하면 원래 안 되게 돼 있죠. 그런데 이 경우는 효력 규정으로 보지 않고 단속 규정으로 보기 때문에 이 개공은 처벌은 받겠지만 이 계약 자체는 유효로 본다는 것. 두 번째, 자격 없는 자가 중개를 업으로 한다면 이건 무효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자격은 없지만 우연히 일회성으로 즉 업으로 하지 않았다면 이런 경우는 이 수수료 약정은 유효로 판단한다. 세 번째는 민사사건입니다. 민사사건 관련돼서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은 유효로 봅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이 형사사건 관련돼서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고 본다는 거죠. 어떤 때는 민사사건, 어떤 때는 형사사건으로 바뀌어 나올 수가 있죠. 이때 한번 이렇게 기억해 볼게요. 형사가 있었다. 그런데 형사가 사건을 처리하는데 누구로부터 보수를 받았다면 이거 문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무효다. 그렇게 한번 기억해 두세요. 형사가 사건 처리하는데 보수를 받으면 무효야. 네 번째 갑니다. 매도인의 실수로 상가 지역을 상업지역이라 칭하고 부동산 거래 경험이 없는 매수인이 믿고서 가격보다 2배 높은 대금을 지급한 매매 계약입니다. 이 경우에 매도인의 실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는 매도인이 악의는 없다는 얘기예요. 폭리 의사가 없기 때문에 불공정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무효가 아니란 얘기예요. 다섯 번째, 보험사고를 가장해서 보험금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 계약을 들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이야기죠. 이런 경우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서 무효입니다. 5번. 42번은 각 판례 태도를 철저히 익혀 두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43번 통정허위 표시 민법 108조 설명으로 옳은 것. 108조 한번 띄워볼까요? 통정, 짜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1항 상대방과 통정, 짜고 한 허위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갑의 허위 표시 관련돼서 을이 짜고 했기 때문에 을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무효다 그런 뜻. 그런데 전항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악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겠지만 선의 제3자한테는 대항할 수 없다. 요걸 한번 이렇게 풀어드리면 갑을 통정, 을이 병한테 매매, 전매했다는 얘기입니다. 통정은 무조건 언제나 무효. 그러나 병이 선의 제3자를 한다면 보호가 되죠. 10년에 7회 정도가 나왔으니까 통정 준비해 두셔야 됩니다. 1번 질문 보시면 표의자가 의식적으로 진위와 다른 표시를 한다. 허위 표시죠. 근데 상대방이 알았다면 성립한다고 돼 있는데 알았다면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둘이 짰을 때 되는 거죠. 짜고 통정, 합의했을 때 통정. 두 번째, 가장행위가 무효. 은닉행위 무효가 아니죠. 요거는 통째로 기억하세요. 즉 증여 숨기고 매매 가장에서 등기 쳤다. 증여로 하게 되면 증여세 맞으니까 매매로 가장해서 등기했다. 그리고 등기에 연결된 제3자가 있다. 증여는 은닉행위로서 유효, 매매는 가장행위로서 무효, 등기는 실체 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유효 등기, OK 등기가 됩니다. 그러면 제3자는 스낙 묻지 않고 OK로 갈 수밖에 없죠. 오케이. 앞사람이 오케이면 뒷사람은 서낙 묻지 않고 오케이. 따라서 은닉행위 무효다 그러면 틀렸다. 세 번째, 대리인이 본인 몰래 대리권 범위 안에서 상대방과 통정 허위 표시를 한 경우. 기억하세요. 의사표시 영역에서 대리인이 의사표시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대리인과 본인은 동일시해야 됩니다. 즉 그놈이 그놈. 대리인과 본인은 동일시한다. 기억이 안 나요? 그놈이 그놈이요. 그러면 그놈이 그놈이기 때문에 선의 제3자로서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의사표시 지문 읽다. 대리인이 의사표시했다. 그러면 대리인과 본인은 그놈이 그놈.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것. 네 번째 지문. 선의 제3자. 선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무효로서 대항할 수가 없다. 무효로서 주장할 수가 없다. 그냥 조문 자체가 정답. 다섯 번째, 가장 소비대차. 가짜 소비대차입니다. 그래서 을이 가장 채권자고 갑이 가장 채무자. 그런데 을이 이 대여금 채권, 가짜 채권을 병한테 양도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병은 가장 소비대차 후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자이기 때문에 선의 제3자이다가 돼야 됩니다. 선의 제3자 조금 보충 설명드리면 무조건 유리하게 해석한다. 갑과 을은 서로 짠 것들이기 때문에 보호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선의는 추정이 되고요. 선의의 과실 유무는 묻지 않고요. 선의의 병, 악의 정 보호된다. 선의의 병이 OK면 악의 정도 OK로 넘어간다. 통정, 시험 꼭 준비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매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도 유동적 무효라고 표시까지 해두었습니다. 보통은 유동적 무효란 말을 표시를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10년에 몇 번 나왔는가 봤더니 한 3회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이 허가 지역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허가받기 이전 매매 효력은 없다. 이유는 유동적 무효니까 이 매매 계약이 효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매매 효력은 일단 없고 대신 허가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는 있죠. 그래서 허가 신청해서 허가가 나면 확정 유효가 되고
유동적 무효, 불확정 무효가 확정 유효로 바뀌고 허가가 안 떨어지면 확정 무효로 가죠. 그래서 유동적 무효는 불확정 무효 상태에 있다가 허가 떨어지면 유효로 바뀌고 허가가 안 떨어지면 확정 무효가 되는 거죠. 이 파트는 10년에 3회 정도 나오지만 사실은 총칙과 계약법이 연결된 종합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익혀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허가 이전, 불확정 무효 상태에서 매매 효력이 없다고 했으니까 다른 말로 채권이 없습니다. 갑의 채권이 없기 때문에 을의 채무도 없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으로 의한 해제할 수가 없고 단 협력 의무는 있으니까 협력 의무 위반 시 소제기할 수 있고 협력 위반 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허가 지역, 요거는 꼭 기억해 두실 것. 하나씩 지문을 풀어보면 기억은 해약금. 해약금 자체는 계약법에서 따로 독립적으로 하나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게 허가지역과 연결돼서 들어가 있다는 것. 해약금,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 허가지역이라 할지라도 허가받기 전 계약금은 지급했다는 얘기죠. 허가를 신청했다. 이행 착수이므로 이행 착수는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금에 기한 해제 허용된다는 게 판례 태도. 해약금 이꼬르 계약금에 기한 해제입니다. 여기다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허가 이전, 이후 관계없이 해약금 해제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해해거릴 수 있다. 허가 이전, 이후 관계없이 해해거릴 수 있다. 해약금 해제가 뭐냐? 계약금 해제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해약금 해제가 뭐다? 계약금 해제다. 이런 얘기예요. 기억 지문 X. 니은 지문은 협력할 의무가 있다. 소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 불능임이 명백하고 매수인도 존속을 바라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맞는 지문. 리르죠. 지정이 해제가 되면 기다릴 거 없습니다. 해제되는 순간 지정이 해제가 되면 당연히 유동적 무효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확정 유효로 받게 됩니다. 정답은 3번. 기억하십니다. 허가 이전 효력 없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해제 안 됩니다. 협력 의무는 있습니다. 소제기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두 가지 꼭 기억하기. 그리고 허가 지역에서는 허가 이전 이후 관계없이 해해거릴 수 있다. 계약금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딱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갑니다. 법률행위 취소입니다. 취소 사유는 제한 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요것만 취소 사유고 나머지 건 무효 사유로 설명드립니다. 역시 매년 나오는 문제죠. 각 지문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1번 제한 능력자, 가장 대표는 미성년자를 기억하시고 미성년자가 취소하기 위해서 법정 대리인 동의 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1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미성년자는 성년 되기 전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자신의 계약을 홀로 취소할 수 있다.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는 취소권은 일정 기간 내 행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 행한 날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됩니다. 추인할 때 인, 하나, 둘, 3회, 그래서 3년. 법률 행위할 때 법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년 내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미성년자가 계약하면 미성년자는 성년된 날로부터 추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년된 날로부터 3년,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착오로 계약했다면 착오를 안 날로부터 3년,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둘 중 빠른 기간 내 취소하지 않으면 취소권 소멸로 확정 유효가 됩니다. 세 번째 거 취소. 취소, 소급해서 소자 있습니다. 취소하게 되면 처음부터 무효, 소급해서 무효인 것으로 가고, 네 번째는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를 했다는 얘기죠. 이때 부당이득 반환 범위는 제한 능력자는 특칙을 둬서 제한 능력자는 이익 현저한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선의, 악이 묻지 않고 제한 능력자는 이익 현저한 한도에서 상환하도록 돼 있다. 다섯 번째, 적법하게 추인. 이 추인 뜻은 스스로 원해서 취소 포기한 겁니다. 스스로 원해서 취소 포기하면 취소권은 당연 소멸합니다. 띄워볼까요? 제한 능력자는 홀로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제한 능력자는 단독으로 추인할 수는 없다. 취소와 추인을 반드시 구별해 둘 것. 다음 문제.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0년에 7회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각 문제보다 풀어볼까요? 조건 성취되면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지 않는다. 그때부터 발생하고 그때부터 소멸. 두 번째는 해제 조건이 선풍기 위반한 것. 지문을 일부러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그냥 불법 조건이다 하면 될 것을 이렇게 숨긴 거죠. 불법 조건은 조건만 무효가 아니고 다 무효입니다. 조건도 무효, 법률행위 몽땅 다 무효가 됩니다. 세 번째는 정지 조건. 정지 조건과 이행기로서의 불확정 기한.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로 구별될 수 있다. 참 어려운 지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갑이 을한테 임대차 하면서 보증금 반환 시기를 타인에게 임대가 되면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래서 부동산이 타인한테 임대가 되면 여기 표시된 사실이 발생했죠. 그럼 보증금 반환해야 됩니다. 근데 그 건물이 화재가 났다는 거죠. 그럼 주인은 보증금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면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더라도 보증금 지급해야 되죠. 이런 경우는 불확정 기한이라고 봅니다. 정지 조건은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면 발생하는 것이고요. 성취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불확정 기한은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된 때도 발생한다는 거죠. 두 가지 차이점 잠시 설명드렸고, 다음 주문은 이행지체의 경우입니다. 채무로 인해서 최고 때리죠. 이때 최고 때릴 때 여기다가 조건 붙여도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최고하면서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정지 조건으로 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해제된 것으로 조건 붙여서 해제도 가능하다는 뜻. 다섯 번째는 신의 성실의 방해로 말미암아서 조건 성립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 이때는 의제 시점은 방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라고 추산되는 시점. 그래서 46번의 키워드는 불법 조건이 붙은 법률 행위는 조건도 무효, 법률 행위 몽땅 다 무효. 다음 문제. 갑은 매도학에서 대리권 수여하였다. 대리의 삼면관계입니다. 10년에 10회가 났으니 매년 나오는 문제. 그러면
을이 사망했다. 상속인에게 대리권이 승계된다. 승계되지 않습니다. 대리인 사망은 대리권 소멸세로 들어가죠. 정답 1. 두 번째, 매매 계약 체결 대리권 있으면 중도금 잔금 수령할 수 있다. 만약에 중도금 잔금을 대리인이 삥땅 치면 상대방은 다시 본인한테 중도금 잔금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뜻. 세 번째는 수권행위는 묵시적, 의사표시에서도 할 수 있다. 명시적, 묵시적 모두 가능하다. 네 번째는 대리행위 하기 전 수권행위를 철회했다. 대리권 수행위를 철회하게 되면 을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다섯 번째, 갑의 허락이 있다면 갑을 대리해서 자신을 건물에 매수로 한 계약, 계약서에 매도인 나는 갑의 대리인 을, 매수인은 을이죠. 이게 자기 계약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허락했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리권 소멸세를 한번 기억해 볼까요? 대리인 사망, 대리권 소멸 또 하나 있습니다.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도 소멸 사유, 대리인의 파산도 소멸 사유. 다만 조심할 것은 대리인의 한정 후견 개시는 소멸세로 보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대한민국은 소멸하지 않는다. 대리의 삼면관계 종합적으로 이해해 둘 것. 다음 문제.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0년에 10회가 나왔습니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1번 대리인이 여러 명 있다는 얘기예요. 각자 대리지 공동 대리는 아니다. 대리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자의 판단 기준은 대리인이지만 취소권, 해제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대리인이 아니고 본인에게 귀속된다. 세 번째, 대리인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에서 상대방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맞춰졌습니다. 그럼 이미 등기가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럼 등기가 넘어가게 되면 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죠. 따라서 대리권 유무 관련돼서 증명 책임은 대리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아니죠. 무효를 주장하는 자한테 있다는 거죠. 무효 주장하는 본인한테 있다. 기억해 볼까요? 입증 책임이 나온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중과실은 상대방, 착오에 있어서 중과실은 상대방, 나머지 건 싹 다 무효 취소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 입증 책임, 중과실 상대방, 나머지 건 싹 다 무효 취소 주장하는 자. 여기도 유효가 아니죠. 무효 주장하는 자한테 있다는 것. 네 번째 거, 복대리는 자본을 기억해야 됩니다.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고 본인의 대리인이죠. 복대리는 자본입니다. 다섯 번째, 법정 대리인. 미성년자가 본인, 친권자 부모가 법정 대리인. 미성년자 본인한테 허락 맡을 이유는 없죠. 따라서 언제든지 자신의 책임으로 복대리에 선임할 수 있다. 정답. 띄웁니다. 법정 대리인이야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겠지만 이미 대리는 본인의 신뢰를 받아 된 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복대리에 선임할 수 없다. 다음 문제. 권한 넘은 표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한을 넘었다는 얘기예요. 이때 권한은 좁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넓게 해석하세요. 웬만하면 기본 대리 권한에 속한다라고 기억한다. 10년에 5회 정도 나왔네요. 풀까요? 기본 대리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권한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표현 대리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복인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 권한도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 세 번째는 강행 규정에 위반해서 무효가 됐습니다. 강행 규정 위반되면 확정 무효입니다. 끝. 확정 무효. 여기서 끝이어야 되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면 논리 모순입니다. 네 번째, 법정 대리권. 권한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성립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즉 선의 및 무과실 판단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대리행위, 즉 계약 당시지 계약 체결 후가 아니란 얘기예요. 5번 정답. 띄워볼까요? 정당한 이유 판단 기준은 언제? 대리인이 대리행위 당시, 매매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잡는다. 여기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험 문제 풀다가 볼게요. 반사실서 판단 시기도 법률행위 당시,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 잡습니다. 두 번째, 불공정 법률행위 판단 시기도 법률행위 당시,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잡는다. 의사표시 보호받는 선의 제3자 판단 기준도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잡는다. 심지어 명의신탁에서 제3자의 선의 악의 판단도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 잡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기준 잡느냐면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 잡아서 한다는 이야기. 다음 문제. 대리권 없는 갑, 무권 대리를 칭하죠. 을을 대리해서 병과 계약을 체결했고 병은 무권 대리 사실에서 선의 및 무과실이었다. 틀린 것을 골라라. 무권 대리는 매년 나오는 문제, 10년에 10회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해 둬야 됩니다. 문제 풀겠습니다. 병이 을에 대해서 최고를 했습니다. 무권 대리니까 을의 무권 대리에서 본인도 추후로 인정할 거야 말 거야 찔렀다는 얘기죠. 독촉, 촉구했는데 그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않은 때, 침묵 지켰을 때 취인한 것으로 본다. 틀렸네요. 취인 거절한 것으로 본다. 취인 거절입니다. 정답. 두 번째 질문. 을이 갑에 대해서만 취인 의사표시를 했다 하더라도 병은 을의 갑에 대한 취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세 번째, 을이 갑에게 취인한다라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병, 매매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여기에 철회는 선의만 됩니다. 알지 못하는 병, 선의의 병은 철회할 수 있다. 조심할 것은 알고 있으면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병에 대해서 취인하게 되면 취인은 계약 체결 시 소급해서 효력이 생긴다. 무권 대리 취인은 소급해서 유효로 확정된다. 다섯 번째, 취인을 거절했다. 갑이 제한 능력자가 아니라면 갑은 병의 선택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 즉, 계약을 이행하든지 또는 손해배상 책임 문제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이 문제의 키워드를 말씀드리면 꼭 기억해 두세요. 우리 시험 범위에 있는 최고를 몽땅 정리합니다. 최고해서 침묵이 나타났다. 그러면 예스로 해석하지 마시고 전부 다 노로 해석합니다. 그러니 최고에 대해서 침묵 지켰죠. 그러면 노니까 취인한 것이 아니고 뭐다? 취인 거절한 것으로 본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총칙이 되겠습니다.